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좀 논다는 신랑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서 그랬는지 이상한 포인트에서 멋져 보였어요. 여기에 그 당시에 제가 타지 생활로 한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시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인 신랑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었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타지 생활 중에 속도 위반이기도 했고 부모님께서 신랑의 첫인상을 좋지 않다고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제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자 부모님께서도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이 결혼 허락이지 예식장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겠다고 하셔서 결혼 후 저희 둘 자취방을 정리하고 작은 전셋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 준비에 출산 준비까지 하다 보니 결혼 후 거의 출산을 바로 한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정말 조촐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 출산 때문에 휴직 중인 상태였고 신랑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조금 날리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랑 술을 자주 먹기도 했고 흔치는 않았지만 가끔씩 싸우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직후에는 아이가 두세 시간마다 깨서 우는 통에 신랑이 잠을 잘 못 잤는데 저는 서운한 게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기는 하지만 주말이라도 신랑이 함께 아이를 보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랑은 아기의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좀 욱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점 신랑은 아니지만 50점짜리 신랑은 된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신랑이 명품을 집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산 거야? 아니야, 이거 잠깐 빌린 거야, 친구놈한테. 어? 이걸 왜 빌려? 새 것 같은데. 당신은 알 거 없고 저거 만지지 말고 그대로 둬. 신랑이 집으로 가져온 명품은 루이비통, 샤넬, 구찌 그런 명품이었고 종이 가방의 포장까지 모두 다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남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핸드백에 파우치 종류까지 다양했고요. 신랑은 친구가 와이프 몰래 산 거라 저희 집에 잠시 보관해두는 것이라고 해서 크게 제가 더 물어보거나 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친구가 돈이 많은데 와이프가 엄청 검소한가 보다 그런 생각 정도? 그 일이 있고 몇 달쯤 지났을 때 신랑은 저에게 말도 없이 퇴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뒀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랑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초기 자금도 친구 덕에 거의 없이 시작하는 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제 생애 첫 명품백을 선물해 줬습니다. 내심 말은 안 했지만 첫 명품 가방에 기분이 좋아서 여기저기 자랑도 했어요. 가방도 좋았지만 왠지 남편이 새로 시작한다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더욱 기뻤고 한동안은 저도 붕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일을 시작하면서 부쩍 바빠졌는데 출장도 많아지고 여전히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술을 너무 먹어서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하길래 신랑을 데리러 술자리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재수씨, 그 가방 좋아 보이네요. 민구가 사준 거예요? 네, 오빠가 얼마 전에요. 가방이 잘 어울리네요. 그런 말을 하고 신랑을 챙겨서 나오는데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구 저 새끼는 지 와이프한테도 짭을 주냐?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서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 명품 거래소를 갔더니 이건 A급도 아니고 그냥 낮은 등급의 이미테이션 제품이라고 하는데 뒤돌아 나오면서 얼마나 쪽팔리던지. 신랑 친구들이 히히덕 거리던 게 생각도 나고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신랑이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줬을 거라 생각하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는데 신랑이 씻으러 간 사이에 문자 같은 게 많이 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의 가슴 사진이었고 내용이 이제 제 돈 돌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 계속 봐도 여자의 가슴 사진이었고
돈을 돌려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보니 신랑의 폰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를 휴대폰. 당신 이거 당신 폰이야? 어? 그거? 뭐야? 아니 당신 주머니에 있길래. 아, 친구 폰인데 내가 잘못 가져왔나 보다. 문자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여자가 돈 달라고 하더라고. 가슴 사진이랑. 이 새끼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알겠어. 말 잘할게. 거기서 끝나야 할 문제가 괜스레 찝찝했던 건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괜히 찝찝해서 한 며칠 신랑이 그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지 밤에 찾아봤는데 역시나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본인 폰이었겠죠. 그러니까 매일 들고 다니지. 당신 이거 친구 거라며. 내 거야. 넣어놔. 당신 뭐라고 다니길래 돈을 달라는 문자가 와? 당신 신경 쓸 거 아니고 폰 내놔. 나 문자 봤어. 한 명이 아니더만. 이거 중고나라 사기 같은 거야? 다 안 해. 그러니까 내놔. 그거 사기잖아.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지 뭐 말이 많아? 그렇게 신랑은 폰을 갖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일을 덮어둬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둬야 할지요. 하지만 다른 여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며 사기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요구하는 협박을 하는 신랑이 제 눈에는 더 이상 사람보다는 그저 짐승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신랑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기다렸던 사람처럼 합의혼을 해줬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얼마 안 되지만 양육비도 받아서 본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 머릿속에서 피해자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고를 하면 신랑이 찾아와서 때리고 난동을 피울 것 같아서 망설인 이유가 더 컸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혼도 했으니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는 사이에 적어둔 피해자의 연락처 중 한 명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무릎을 꿇고 빌었고 그 피해자분은 다행히 사진은 안 보내서 그나마 덜 욕먹을 각오로 나갔습니다. 사진에 있는 거랑 다른 물건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신랑이 이런 일을 하고 다녔는지 몰랐어요. 됐고 그럼 제 돈은 그래서 언제 주시는데요? 돈은 당장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신랑이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혹시 신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망설이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분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지 바로 제 말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성분의 도움으로 신랑을 신고했어요. 이 여성분은 명품 키링을 중고거래로 구입을 했는데 며칠 후 짝퉁인 걸 알고 신랑에게 환불을 요청한 상태였고 신랑은 잠수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 사기 같은 경우 금액이 미비하거나 개인이 요청을 할 때에는 경찰들도 반응이 소극적이라서 이 여성분도 거의 반쯤 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여성분도 다른 분들도 구제해주고자 신고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랑을 사기죄로 잡고 보니 신랑은 명품 가방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에 리뷰로 올려둔 사진을 캡처해서 중고나라에 올려서 판매를 한 후 본인들이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매한 걸 배송하거나 직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돈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드물게 가방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중고 명품 가방이 작게는 100만 원에서 비싸게는 500만 원까지 하니까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줄 테니 가슴 사진을 보여달라 뭐 그런 협박도 했었나 봐요. 사진을 안 보낸 분들은 그나마 명품 지갑과 같은 비교적 소액 사기였고 돈이 클수록 협박하는 범위도 커졌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찌나 신랑이라는 사람이 더럽던지.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죄질이 고약하다는 점에서 형량은 제법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고 후 알게 된 부분이지만
신랑은 이미 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이 전과자인 줄도 모르고 부부 생활을 했었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도 출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고요. 잦은 거짓말, 친구들과의 싸움, 폭언, 폭행.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고, 알고 나서 바로 이혼한 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 혼자 편하자고 이 일을 덮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나왔을 피해자들을 제가 막았다는 생각을 하니 또 한 번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 앞으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